길 위에서 길에 묻다. A-1 구분형. 여자는 긴 의자의 왼쪽 끝으로 치우쳐 앉아있다. 왼쪽으로 쏠리는 무게를 조절하듯 의자 위에는 남자가 길게 누워있다. 남자는 여자의 오른쪽 무릎을 베고 있다. 그들 뒤쪽으로는 서너 그루의 목련이 서 있어 그곳이 궁색하나마 길가에 마련된 공원임을 알려준다. 목련 밑으로 나란히 놓인 나머지 두 의자는 비어있다. 목련 꽃잎은 서툰 솜씨로 오려붙인 흰 종이꽃처럼 을씨년스럽고 금세 떨어져 내리기라도 할 듯 무겁고 피폐해 보인다. 여자는 얼굴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어느 곳에서도 소실점이 맺어지지 않은 채 아득히 먼 곳으로 달리고 있다. 남자의 시선 역시 여자의 얼굴을 지나쳐 먼 하늘로 치솟고 있다. 운영은 시내버스 손잡이를 붙들고 서서 오래도록 차창밖 남녀의 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버스는 얼마 전부터 그 자리에 멈추어 있다. 5분 혹은 15분. 차가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오고 길이 가장 많이 막힌다는 토요일 오후다. 여자는 마치 모디니아니의 그림에 나오는 여자들처럼 긴 목을 가지고 있다. 금방이라도 그 긴 목을 꺾으며 끄끄 울음을 토해낼 것 같다. 화사한 봄빛이 여자의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을 쓰다듬을 때마다 여자는 그네지며 조금씩 아래로 가라앉듯 하다. 지락이나 백악기의 깊은 지층까지. 버스는 조금 가는 듯 하다가 다시 멈추어 선다. 무엇일까? 저들에게서 느껴지는 어둡고 절망적인 분위기는 지층 속에 남아있는 하별충이나 암모나이트처럼 화석 같은 메마름은 시선을 멀리 밀어내자 뿌연 하늘이 눈앞을 막는다. 황사가 오는가? 서울 하늘은 원하는 색깔이 나오지 않아 이런저런 색을 혼합해보다 그만 어떠한 색깔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망쳐버린 지저분한 물감 같아. 그 말이 떠오른 순간, 아니 그렇게 말한 사람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떠올린 순간 운영은 가슴 한편이 싸하게 메어온다. 운영은 고개를 오른쪽으로 꺾어 저만큼 물러나 있는 공원을 다시 바라본다. 남녀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있고 누워있다. 현실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달 속의 분위기. 그들의 의식은 하늘이 보이지 않는 울울한 산림이나 시야가 넓게 트인 바닷가, 해송숲에 있는 듯하다. 그렇지 않다면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틈에서 경적과 매연을 토해내는 차량들 틈에서 그토록 고즈넉하게 앉아있을 수 없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 목련꽃 큰 꽃잎이 툭툭 여자의 좁은 어깨 위로 떨어져 내린다. 눈물처럼. 여자는 흠칫 어깨를 움츠리며 눈물을 닦듯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고개를 돌린다. 남자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오른손을 들어 여자의 무릎 근처를 감싸진다. 여자는 희미한 웃음을 띠며 주머니에 넣고 있던 손을 꺼내 남자의 볼을 쓰다듬는다. 여자의 웃음은 서늘하도록 쓸쓸해 보이고 그 손길은 달신한 듯 슬퍼 보인다. 그래서일까? 운영은 여자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남자의 볼이며 목덜미를 그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상대의 죽음까지 마련해 줄 수 있는 극진한 사랑.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여자가 칼을 들어 남자의 얼굴을 이리저리 그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순간 운영은 벤치에 누운 남자가 시연임을 알아본다. 희고 창백한 얼굴, 안경 속의 서늘한 눈빛까지 다 보아버린다. 동시에 진저리 같은 것이 온몸을 훑고 지나간다. 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힘, 그건 여자야. 아니,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요니야. 세상의 혼돈과 질서, 환희와 절망이 모두 거기서 비롯되지.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만 종족을 번식시킬 수가 있고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어. 섹스는 인류가 삶의 충실한 에너지를 얻는 소중한 수단인 거야. 앞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해도 시연에 대한 기억은 그런 식으로 떠오를 것이다. 그 말을 할 때 시연이 보여주었던 확신에 찬 표정, 그럼에도 그 말투에서 어쩔 수 없이 묻어나던 냉소적인 어감과 함께 운영은 그때 산트크리트어에 윤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던 버스는 신호를 받았는가 움찔진저리치며 출발한다. 운영의 마음도 진저리치듯 떨려온다. 버스가 속력을 내고 시연의 모습이 뒤로 사라지자 잊고 있던 소음과 햇살들이 와글와글 끓어오른다. 그리고 황사바람. 인도 쪽에서 피어오른 황사는 나선형으로 헤어리치며 버스를 향해 돌진해 온다. 황사는 황하유역의 누런 모래먼지를 안고 떠올라 황해를 지나며 황해의 물비내를 안고 묘양산 소량기와 대동강 모래까지 끌어안으며 달려와 지금 서울 하늘 위를 회오리치고 있다. 바람은 아주 오래된 그리움을 허공에 불어넣는다. 탁한 그리움. 그러나 아무도 황사의 마음에 눈길을 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입을 막으며 바람을 비켜간다. 황사는 공연히 낯선 간판을 쿵당쿵당 흔들어 보기도 하고 처음 보는 사내의 짧은 머리카락을 쓸어보기도 하고 그 곁을 지나가는 여자의 치맛자락을 슬며시 들춰보기도 한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눈을 감고 몸까지 돌리며 점점 더 완강하게 바람의 마음을 외면한다. 그 먼 곳, 황하유역으로부터 달려온 황사의 그리움을. 6년 전 그날도 이렇게 황사가 있는 봄이었다. 시연은 황사 속에 서 있었다. 마치 시연이 바람의 중심이 되어 주변으로 자욱하게 회오리 바람을 피어올리는 듯했다. 그랬다. 그 시절 시연의 주변에는 언제나 황갈색 회오리 바람에 일곤 했다. 자잘한 불꽃, 빛나는 칼날, 간단없는 만남과 파괴. 시연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해 바람을 피어올렸다. 차라리 극장 간판을 그리는 게 낫지 않아? 한국판을 그리거나 그게 더 리얼리티가 있지.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다가 운영은 휘청 제가 올라와 있는 사다리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기어이 붓 한 자루가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 아래 시연이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서 있었다. 여자는 희고 통통한 볼에 검고 큰 눈, 선이 고운 입술을 가지고 있었다. 운영과 시선이 마주치자 여자는 고개를 돌렸다. 여자는 느누아르의 화집에서 보았던 앙리오 부인을 연상시켰다. 운영이 붓을 줍기 위해 사다리를 내려서자
시연은 맨살이 드러난 여자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다. 운영은 붓을 주워들고 묵묵히 사다리를 올라왔다. 등 뒤에서 다시 시연의 목소리가 따라왔다. 아니면 만다라를 그려보든가. 만다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가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고 지복의 순간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니들이 그 벽에 소리치는 구호보다야 나을걸? 지금 생각해보면 형조, 은혜와 함께 문리대 벽에 그렸던 통일 염원도나 학교 앞 찻집 벽에 그렸던 비스듬한 벽화는 순진한 환상이었을 것이다. 문리대 벽화가 완성된 후 새로 찻집을 낸다는 중년 사내가 찾아와 자신의 찻집 벽에도 그와 같은 그림을 그려줄 것을 부탁했을 때 형조나 미나는 그것을 승리라고 생각했다. 일상에 대한 예술의 승리, 보편성에 대한 특수성의 승리, 과거에 대한 미래의 승리. 아마 시온은 그때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환상이고 그 행위는 치기라는 것을. 찻집 주인은 주제의식을 너무 강하게 나타내지는 말고 그저 조경 차원에서 벽을 꾸며달라고 했다. 졸업할 때까지 주방 옆 구석 테이블을 전용 좌석으로 사용하고 커피를 공짜로 마시게 해주겠다는 조건이었다. 그림을 그리는 일만큼 찻집 주인이 제시한 조건도 매혹적이었다. 더구나 찻집 이름을 우리가 짓도록 해달라는 미나의 조건도 받아들여졌다. 미나는 찻집 이름을 비스듬한 찻집으로 지어왔다. 찻집 건물은 찻길로부터 비스듬하게 돌아서 있었다. 자연히 그 벽화는 비스듬한 벽화라 불렸다.